안녕하십니까. 미파 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핵심 분야별 핵심 파악 관련한 설비 윤활 관리 합리화 추진 실무 핵심에 대해서 같이 검토 및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비 윤활 관리 합리화 추진 적용 대상입니다. 이 TPM을 도입하여 전문 보전 체계 구축 차원의 계획 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서 계획 보전 분야별 요소 중에서도 설비 고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무병 장수의 중요 역할을 하는 윤활 관리 합리화에 대한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장, 즉 보전부서나 생산부문 등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윤활관리 합리화는 고장 발생을 줄여 보전비 삭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전가동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되는 장치나 설비의 고장 제로, 재해 제로를 조기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 중 파손 통계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파손이 되는 통계입니다. 이 중에서 마모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통계학적 결합 요소 사항으로서 사용 중 파손에 대한 원인은 노후화 15%, 표면 침식 70%, 돌발 사고 15% 등으로 되는데, 표면 침식이다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부식과 마모로 되는데, 이 70%가 부식이 20%, 마모가 50%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월등히 높습니다. 마모가 표면 침식의 원인이 되고, 이 표면 침식은 사용 중 파손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마모라는 겁니다. 또 마모는 이것이 마멸과 피로와 고착에 의해서 또 마모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사용 중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마모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마모 방지를 위해서는 윤활이 중요합니다. 역자곡선에서 본 유분석에 의한 예방보전 중요성을 보도록 합니다. 이 빨간 선으로 된 이 부분이 욕조입니다. 그래서 욕조처럼 생겼다 해서 욕조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욕조곡선은 이 세로축은 고장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사용 시간입니다. 그 설비의 생애로 놓고 볼 때 설비의 설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초기 고장 기간입니다. 그 다음 고장률이 거의 일정하면서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역을 그 내용 수명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우발 고장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 말년에 내용 수명이 경과된 시점부터 고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 그래프를 그리는 이것이 마모 고장 기간입니다. 마모 고장 기간을 지나가서 이제 폐기가 되는 이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비가 사용되면서 마모 고장에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집중적으로 박리나 이 점식, 영어로는 박리는 스포링이라, 점식은 피팅이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유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유분석을 통해서 이 박리 현상이나 점식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설비가 이 박리나 점식으로 인해서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분석과 또한 병행해서 진동이나 소음 분석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설비 트러블의 근원은 진동으로부터 발생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떨림 현상.
떨림 현상 되면 이것이 이상마모를 일으키고 또 설비의 트러블을 유발시켜 가지고 정지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진동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윤활관리, 유분석에 의한 예방보존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관리 합리화의 분야별 내용을 보겠습니다. 윤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는 적유 선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윤활 핸드북이라든지 사용 유형 조사표, 윤활관리 방법 일람표 등을 정립해서 설비 윤활 개소에 최적의 윤활유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적 윤활유를 선정할 데 있어서는 그 윤활유 메이커에서 추천하는 이 설비 부위별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 유형 통일입니다. 그 메이커를 통일하고 윤활유 레벨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메이커를 다양한 메이커를 하다 보면 혼동이 돼 가지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용 유형 통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급유량 설정입니다. 설비 윤활 개소별로 적정 윤활 레벨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중일 때 윤활 레벨과 정지 시의 윤활 레벨 이런 거를 잘 정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색별 관리 기준 운영입니다. 윤활유 용기라든지 급유 도기라든지 급유 개소의 색별 표시를 통해서 유종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눈으로 본 관리를 잘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반 보관 개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윤활유 운반 체계와 그 오일 스테이션 또는 오일 센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오일 스테이션을 운영해서 윤활유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오일 스테이션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관 용기 개선입니다. 이는 용기 통일을 하고 또 뚜껑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물 투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뚜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캐비넷 등을 개선해서 합리화함으로 해서 보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윤활관리 교육 체계도 필요합니다. 윤활관리에 대한 요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해서 확실하게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분석 예지보존 체계입니다. 오염도 분석, 그리고 성분 분석, 만보 분석 등을 하는 이 분석 체계를 확립하여 유가 연로화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정 윤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유분석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유 방식 개선이 또 있습니다. 이런 자동 집중 급유 채택을 한다든지 또 주유 위치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윤활유가 급유 개소별로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높은 곳이라든지 아주 구석 부분이라든지 사람이 접근이 곤란한 부분에 중요한 회전 윤활부가 있는 경우에 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급유를 함으로 해서 그런 사각지대에도 윤활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자동 집중 급유 채택입니다. 요즘은 이런 좋은 기기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유 방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윤활장치 개별 개선입니다. 윤활이 되고 있는 불합리 개소에 대해서 적출을 하고 개선을 꾀해서 윤활관리에 따른 불합리가 현장에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유 세정 시스템입니다. 윤활유 세정 시스템은 오일
그 리파이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윤활유를 정제해서 쓰는 경우에 윤활유 세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관리 체계화입니다. 이는 윤활관리 절차 확립이라든지 또는 장표류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매뉴얼화를 추진해서 윤활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각 분야별 활동을 통해서 윤활관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분석 주요 전개 분야 및 내용입니다. 사용유 분석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염도 분석과 성분 분석과 마모 분석이 있는데, 그 오염도 분석은 오염, 이 영어로는 컨태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컨태미네이션, 즉 오염 분석으로서 밀입자 상태, 또 수분 혼입 여부, 공기 혼입 여부, 열 상태, 이런 거를 분석해서 윤활유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하는 걸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성분 분석은 오히려 열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점도가 어떤지, 윤활성은 어떤지, 첨가제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오히려 열화 상태를 판정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마모 분석이 또 있습니다. 마모 분석은 연마 상태 또는 점착 상태, 침식 상태, 부식 상태, 공동 현상 상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윤활유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설비가 이상 상태를 보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모와 피로를 유발시키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 지금 누유라든지 협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동이라든지 성능 감소라든지 오정렬이라든지 불평형, 이런 문제가 유발되고, 결국 이런 윤활관리 이 불합리로 인해서 고장이 생기는 것이 되는데, 고장이 적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 이런 마모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예지 보전을 통해서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장이 생긴다면 또 사후 보전을 통해서 복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전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이제 위에 이 선행 보전은 사전에 하는 건데, 오염도 분석과 성분 분석은 사전에 행하는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가 되고, 그 마모 분석 이 부분은 예지 보전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는 복구하는 또 사후 보전이 되고, 이 선행 보전과 예지 보전과 사후 보전이 적절하게 잘 시행돼 가지고 윤활 트러블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파 제조혁신 실무 온라인 교육 교재정보관리입니다. 교재명은 설비 윤활관리 합리화 추진 실무 핵심이 되고, 편저자는 주 ATP 컨설팅 대표인 권호은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가 이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발행처는 주 ATP 컨설팅 정식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행일은 2018년도 10월 1일. 국제 표준 도서 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외 재배표는 엄격 금지됩니다. 한편 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회원에서는 이 교재가 사전에 메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이용해서 수정해서 사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